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막막할 때도 있으시죠? 네,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포스팅인데요. 제목이 1103회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이거예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원자를 이루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무게 차이, 특히 그 엄청난 불균형, 이걸 이해하고 이게 또 필기시험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확실히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반갑습니다. 네. 전기 이론의 정말 첫걸음은 원자를 아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계지만,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 구성 요소들의 무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정답 맞추는 것보다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료의 질문이랑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각 선택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요. 정답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요. 원자의 무게 대부분이 아주 작은 공간, 그러니까 바로 그 원자 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현상의 주역인 그 전자는요. 거의 무게가 없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아, 원자 무게의 불균형이라 그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블로그 포스팅의 핵심 질문을 좀 살펴볼게요. 질문은 간단해요.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선택지가 4개 주어졌습니다. 1.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 2.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 3.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 그리고 4. 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 이렇게 4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고르라는 문제네요. 이게 겉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일단 원자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료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막 돌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태양계처럼요. 근데 중요한 건 원자 핵을 이루는 알갱이들이에요. 바로 양성자하고 중성자입니다. 이 둘은 크기랑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반면에 원자핵 주위를 도는 그 전자는 이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자료 설명 그대로죠.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원자핵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전자가 그렇게나 가볍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더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 이게 좀 확실히 감이 올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죠. 만약에요,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 무게를 볼링공 하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자 하나 무게는요, 그 볼링공 표면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 1800개 이상, 그 정도 전자가 모여야 겨우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 무게랑 비슷해질 정도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와, 볼링공하고 모래알이라니 그렇게 차이가 크군요. 아, 이제 왜 원자핵이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분석해야 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원자 전체의 무게를 잰다? 이럴 때 그 무게의 99.9% 이상이 중심에 있는 원자핵, 즉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 주변을 도는 전자들 무게는 다 합쳐도 원자 전체 무게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 이건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원자핵을 구성하는 두 요소의 질량을 합한 거니까 사실상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정확합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을 이루니까요. 이 둘의 질량 합은 곧 원자핵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죠. 좋습니다. 그럼 2번,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 하고 4번, 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 이건 어떤가요? 이건 각각 그러니까 볼링공 하나에 모래알 하나 더한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1번, 즉 볼링공 2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이걸 합친 것보다는 훨씬 가벼울 수밖에 없겠네요. 모래알 하나의 무게는 거의 티도 안 날 테니까요. 그죠?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고 전자보다는 압도적으로 무겁죠. 따라서 양성자 하나 또는 중성자 하나에 전자를 더한 값은 양성자랑 중성자 두 개를 합친 값, 그러니까 원자핵의 질량보다 훨씬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2번하고 4번은 1번보다 가볍다는 것이 명확해졌죠.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3번.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데요. 1번.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이미 원자핵 질량하고 같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자를 더한 3번이 어떻게 가장 무거울 수가 있죠? 전자는 무게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은 원자핵 그 자체의 질량이고요. 3번은 그 원자핵 질량에다가 추가로 전자의 질량을 더한 값입니다. 전자의 질량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0은 아니죠. 0보다는 크잖아요. 즉, 모래알 하나의 무게래도 없는 것보다는 더한 것이 아주 약간이라도 더 무겁다는 겁니다. 아하, 네네. 1번 원자핵 자체랑 3번 원자핵 더하기 전자를 비교하면 3번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무겁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2번 양성자 더하기 전자, 4번 중성자 더하기 전자는 1번 원자핵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결국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3번이 가장 무거운 조합이 되는 거군요. 맞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명확해지죠. 이미 가장 무거운 덩어리인 원자핵, 이게 1번과 동일한 질량 성분인데 거기에 무엇인가, 즉 전자를 더 추가했으니 그 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은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미미하지만 어쨌든 0이 아닌 질량을 더했기 때문이죠. 아,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가장 무거운 조합을 찾는 문제였군요. 여기서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놀라운 점은 와, 원자의 실제 무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자의 기여도가 정말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네요. 이게 마치 뭐랄까, 교실에 학생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들이 꽉 차 있는데 먼지 같은 전자 몇 개 더 들어왔다고 교실 전체 무게가 막 달라지진 않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바로 그 점이 원자 질량의 핵심입니다.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적으로 원자핵, 즉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정을 하죠.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시험 문제에서 뭐 양성자 질량이 얼마냐, 전자 질량이 얼마냐 직접 계산하라고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이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전기이론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념들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류라는 게 전자의 흐름이잖아요. 또 이온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원자나 분자를 말하고요. 이때 원자의 무게 자체는 전자를 몇 개 잃거나 얻는다고 해서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기적인 성질은 완전히 달라지죠. 즉 원자의 무게, 질량을 결정하는 요소랑 전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의 전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질량 관계를 모르면 왜 전자가 쉽게 이동하면서 전류를 만드는지, 또 왜 이온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피상적으로만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무게 비교 문제를 넘어서 전기 현상의 주요기인 그 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셈이네요. 무게는 거의 없는데 전기적인 역할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원자 질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원자핵은 일반적인 전기 현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작 무게가 거의 없는 이 전자라는 녀석이 원자 사이를 막 넘나들면서 전류를 만들고 화학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또 뭐 빛을 내거나 흡수하는 등 온갖 중요한 역할을 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반전이죠. 무게는 존재감이 없는데 역할은 주인공급인 셈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무게와 역할의 불일치랄까. 이런 기초적인 사실 하나에도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는 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방금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 원자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질량이 거의 없는 전자의 움직임과 상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벼운 전자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메커니즘은 단순히 질량으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전기 이론의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네, 정말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은 질문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자료를 통해서 원자 구성 요소들의 질량을 비교하는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을 이루면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자는 그 질량이 매우 작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1.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2. 양성자 플러스 전자, 3. 원자 핵 플러스 전자, 4. 중성자 플러스 전자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조합은 이미 가장 무거운 원자 핵에 전자의 질량까지 더한 3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본적인 원자 구조와 질량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접하게 될 전류, 전압, 저항, 정전기, 전자유도 등등 다양한 전기 이론을 이해하는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되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응용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보면 자연의 설계가 참 절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게중심은 원자핵에 두면서도 에너지 전달이나 화학 반응 같은 그런 역동적인 역할은 가볍고 자유로운 전자핵에 맡겼다는 점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라는 현상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다룬 내용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질문인데요. 볼링공 옆에 모래알처럼 가벼운 전자가 어떻게 건물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는 그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품고 전달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에너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전기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원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꾸준히 함께하겠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실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분석 시간에도 당신의 학습에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